Julia here. I'd like to show you our current fashion/beauty trend of summer 2018 in Korea. 대구 신세계를 가장 가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시코르에 가보고 싶었거든요. K-뷰티, 메이크업 트렌드는 어떤지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 화장품이 진열된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자친구를 혼자 내버려 두고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 한국에 그동안 없었던 해외 뷰티 브랜드도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었고, 베스트셀러도 파악하고, 한국 뷰티 브랜드가 전 세계로 유행시킨 쿠션 파운데이션도 종류별로 살펴봤고요. 그리고 한국 하면 역시 틴트죠? 이번에 로레알에 인수된 그 3 컨셉트 아이즈도 있고요. 제가 일하는 아르마니 뷰티랑 같은 회사 밑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요건 붙이는 스티커 젤 네일인데요. 저희 외숙모부터 저랑 같은 아르마니에서 일하는 한국 동료분까지 이게 그렇게 유행이라며 잘 떨어지지도 않고 집에서 1분 만에 젤 네일을 즐길 수 있다는 제품이라서 한번 사보았어요. 대싱 디바가 제일 유명하대서 여러 사람의 추천으로 저도 이렇게 사보았습니다. 대단하게 쇼핑해서 자랑하는 것 같지만 저 정말 대싱 디바 저 2종류만 샀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헤라에서 메이크업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있었는데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워낙 말씀을 잘하셔서 듣고 있으면 다들 지갑을 열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영상을 찍었는데도 모델의 피부는 정말 아기 피부 같네요. 혹시라도 사용 안 해보셨다라면요,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볼 테니까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결 따라 바르고 있습니다. 피부 결 따라 바르시는 게 부담스러워요. 결국 전 한국 떠나기 마지막 날 다시 방문해서 헤라로 갔었습니다. 한국 브랜드 쿠션 파운데이션을 항상 써보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색상 맞는 걸 찾을 수가 없어서 사러 갔다가 내려놨었거든요. 색상이 많이 밝게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한국 브랜드는 확실히 핑크톤이 많이 더해진 색상이 많이 나오고 인기가 많아서 제가 원하는 색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23호, 25호 둘 중에 고민하다가 23호는 얼굴 전체에 바르기엔 너무 밝은 것 같아서 전 25호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K-뷰티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메이크업, 스킨케어, 헤어, 네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도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메이크업에는 아직도 과즙상이 대세입니다. 한국 메이크업은 사실 유행이 그렇게 빨리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K-뷰티를 소재로 다루는 TV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늘 새해가 되면 매년 새로운 트렌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단어를 선택을 해서 설명을 하곤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 메이크업이나 이미지는 늘 똑같더라고요. 막 소녀같이 어려 보이고 천사처럼 막 되게 착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들 선호하시죠. 실제로 연예인들 중에 이효린 아니면 제시처럼 이렇게 서양식 메이크업을 하시고 나오는 분들도 있긴 한데 여자분들은 이제 보면 와, 매력있다, 멋있다, 막 예쁘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지만 실제로 그걸 따라 하시는 거는 또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실제 한국 남자들에게 물어봐도 선호하는 여자상이 따로 있어요. 막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또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또 동안을 좋아하시죠. 뭐 수채화 메이크업 아니면 과즙상 메이크업 다들 들어보셨죠? 사실 같은 룩의 메이크업인데 제가 봤을 땐 그냥 부르는 말이 조금 다를 뿐인 것 같아요. 과일색을 소재로 영감을 받아서 진짜 과즙처럼 막 투명하고 되게 주시하고 과즙에 물든 것 같은 메이크업을 말하는데요. 이 과즙상 메이크업에 사용되는 색상도 사실 따지고 보면 예전과 크게 달라진 거는 없고요. 다들 지금까지 사용해온 뭐 핑크, 피치, 뭐 오렌지, 레드 뭐 다 여성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색상들이죠. 제가 봤을 땐 과즙상이 대표적으로 유행시킨 제품이 블러셔인 것 같습니다. 립 메이크업을 강조했었을 땐 틴트가 엄청난 수년간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 틴트, 립스틱 뭐 종류별로 할 거 없이 다들 이렇게 바르시죠. 이젠 블러셔가 뭐 프레스 파우더, 베이크드 파우더, 크림, 스틱 뭐 이제는 쿠션까지 종류도 다양해지고 블러셔 없이는 못 나간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볼이 과즙에 물든 것처럼 이렇게 눈 아랫부분에 가로로 발라주는 게 지금 최근 가장 인기 있는 메이크업인 것 같네요. K-뷰티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이 저는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질감이 글라스룩, 광채 피부, 물광, 꿀광 뭐 할 거 없이 광이 난다는 거는 뭐 엄청나게 오랫동안 대세였는데 이제는 매트한 질감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는 바람이죠. 지금 명품 브랜드에서도 가장 많이 2017년, 2018년 다 포함해서 가장 많이 론칭된 파운데이션이 매트한 질감의 파운데이션인데요. 그렇지만 90년대 화장처럼 너무 매트해서 이렇게 윤곽 없이 평평해 보이는 그런 피부 표현은 촌스럽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속광이 비춰지는 그런 매트한 질감이 대세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메이크업 회사들이 드디어 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걸 해낸 것 같아요. 이걸 영어로는 luminous matte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처음 이 파운데이션 이름에 적용한 브랜드가 아르마니입니다. 아무튼 한국 분들도 이젠 꽤나 많은 분들이 매트한 파운데이션으로 갈아타신 것 같아요. 올해 팬톤 SNS 컬러 중 체리 토마토가 있는데요. 이 컬러는 지금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죠. 다른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메이크업을 코멘트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얘기가 입술이 빨개요 라는 얘기입니다. 빨간색이더라도 올해 특히 한국 분들이 선호하시는 빨간색은 체리 토마토의 약간 맑고 밝으면서 오렌지가 살짝 섞인 웜톤의 레드가 유행인데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게 립 메이크업 이 스타일이 풀립 메이크업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ombre lips 그라데이션 립이라고 그러나요? 립 라인은 파운데이션으로 이렇게 경계를 없애고 안쪽에는 거의 피가 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렇게 빨갛게 발라서 살살 이렇게 블렌딩하는 그런 한국식 메이크업이라고 하죠. 한국식 립 메이크업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행이었었는데 한동안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던 블리딩 립스를 약간 한국식으로 또 이렇게 풀어내서 표현하신 것 같아요. 풀 립스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발라도 립 라인은 또 이렇게 스머지 시켜서 경계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게들 하시더라고요. 풀립이라고 해서 서양인들처럼 이렇게 립 라인까지 이렇게 또렷하게 그려서 입술 선을 막 넘어가면서 되게 이렇게 주사 한 대 맞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립스는 아직 한국에서 유행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스타일이 이렇게 런웨이에서 내려오면서 입술 라인에서 블렌딩 시킨 어떤 세미 블리딩 립스인 것 같아요. 일자 눈썹은 K-뷰티에서 빠질 수 없는 엘리먼트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얼굴에다가 일자 눈썹을 하면 굉장히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워낙 제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데다가
눈도 보면은 이렇게 앞머리가 말려 들어갔고 동그라면서 길이도 짧은 편이고요. 그리고 코끝도 동그랗고 광대뼈도 저는 없어요. 많이 튀어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 얼굴에 각이 있었으면 하거든요. 한국식 일자 눈썹은 보면 동안으로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런 형태의 눈썹이 맞지 않는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맞지 않는 분들이 그걸 그렸을 때는 약간 답답해 보인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마 soft arched brows인 것 같아요. 앵글을 바꾸어서 아치 형태로 눈썹을 바꾸어서 이렇게 이미지를 탈바꿈한 연예인들이 올해 많죠. 살짝 바뀐 앵글 때문에 세 보인다는 이미지를 줄까봐 헤어 컬러보다 한 톤 연한 색을 쓰는 거는 아직 여전한 것 같네요. 제가 앞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대싱 디바. 특히 여름이라 다들 샌들옷을 신고 다니시니까 발톱에 많이 붙이셨더라고요. 제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인상은 너무 예쁘고 간편하고 좋았어요. 아직도 여기 몇 개 남아있는데 보면 이렇게 스티커가 이렇게 붙여져 있고 요렇게 조그만한 네일 파일이랑 같이 오거든요. 손톱에 원하는 디자인을 붙여서 이제 끝에 남은 부분 이렇게 갈아내면 되는 거고요. 처음에 붙일 땐 사실 이렇게 앵글을 잘 못 맞춰서 잘못 붙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떼었다가 다시 붙였다가 막 좀 실수를 하긴 했는데 몇 개 하다 보니까 쉽더라고요. 제가 양쪽 손 이거 다 붙인 거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지속력이 이게 발톱에 붙였을 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손에는 그다지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이걸 붙이고 물에 손을 담글 일도 많았었지만 이걸 붙이고 톱 코트를 위에 발라주려고 시코를 갔었을 때 하나 같이 사려고 하긴 했었는데 제가 사실 집에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돈 낭비하지 않으려고 안 샀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걸 사서 위에다가 발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남자분들 한국에서 길거리 다니면서 진짜 솔직히 말해서 헤어스타일만 보면 다 똑같았습니다. 윗머리는 이렇게 살짝 길러서 파마를 해서 이렇게 웨이브를 주고 밑에는 짧게 해서 윗머리랑 연결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세미 투블럭식의 그런 머리를 많이 하시죠. 올해는 하트 머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앞머리를 내려서 가르마를 타서 왜냐면 이게 웨이브가 지니까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마가 이렇게 하트 모양이 보이는 제가 만났던 제 친구들 제 남자친구의 친구들까지도 자기네들은 뭐 다 다르다고 주장하겠지만 90%는 다 이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머리를 앞으로 내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뒤로 넘기는 그런 스타일링이 조금 다를 뿐 솔직히 다 똑같았어요. 반면에 여자분들은 비교적 좀 헤어스타일을 다양하게 하시고 다니시는 것 같았어요. 길이도 다양하고 스타일도 다양하고 그런데 좀 이렇게 쿨하고 스타일링을 좀 잘하고 다닌다 하시는 그런 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은 히피펌이었습니다. 그런 스타일은 솔직히 실제 막 이렇게 미용실 가서 받은 파마로는 스타일링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스타일이죠. 손이 실제로 이렇게 고데기로 하거나 해야 돼서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라 그런 쪽으로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고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 긴 머리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히피펌, 앞머리가 있으신 분들은 또 히피 앞머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뱅이 이렇게 웨이브가 있는 거, 아니면 머리를 묶은 스타일에는 히피 잔머리까지.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일부러 만든 스타일인데 굉장히 메시하면서 내추럴해 보이는, 자연스럽게 원래 곱슬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 엄청나게 유행으로 보였습니다.
진짜 제가 한국에 갔었을 때가 더위가 최고치였던 것 같네요. 이젠 많이 시원해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이젠 가을이 되려고 하는 거겠죠? 여름 트렌드라고 제가 설명드리는데 사실 날짜상 제가 좀 뒷북인 것 같아서 여름 트렌드인 과즙상 메이크업을 가을화시킨 오늘 메이크업은 한 발 앞서가는 가을 분위기의 메이크업으로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메이크업 룩은 앞으로 계속 유행될 것 같고요. 그냥 앞으로 다가올 가을, 겨울 시즌에는 그냥 색상이 조금 가을, 겨울스러운 색상들로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가을 과일이 뭐가 있나 생각해보다가 무화과를 떠올렸는데요. 무화과 안쪽을 보면 약간 보랏빛도 나고 많이 톤 다운된 주황색이 감도는 그런 색깔이더라고요. 그런 색상들의 영감을 받아서 보라색이랑 주황빛이 도는 그런 색깔들을 이용해서 오늘 아이 메이크업이랑 립 메이크업이랑 둘 다 이렇게 통일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또 이 가을 분위기에 보라색을 넣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팬톤이 선정한 올해의 트렌드 컬러가 울트라 바이올렛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랏빛이 나는 그런 느낌의 색도 사용을 하고 또 가을 느낌의 과즙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난 토픽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세요.